지금부터 2016년 2월 학대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달동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표창장 여성보육과 주무관 박혜령,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교통행력과 주무관 윤종훈.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마을자치과 지방행정주사 김영석. 위 공무원은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2월 18일 청사 방화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화재를 초동 진압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마을자치과 주무관 안종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 제3동 사회복무요원 남용현. 위 사회복무요원은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2월 18일 청사 방화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화재를 초동 진압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포상휴가 5일입니다. 수상자활동 차렷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 20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015년 11월 16일서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로 약 3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목표 금액은 2015년 목표 대비 11.8% 증가한 12억 3천만 원이며 2015년 실적 대비 10.7% 증가한 13억 2천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6년 모금 실적입니다. 성금은 전년 대비 26.7% 상승한 284건에 4억 1,381만 8천 원이며 성품은 전년 대비 4.7% 상승한 216건에 9억 530만 6천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구 동별 성금품 모금 비율은 성금이 31%이고 성품이 69%로 성품의 모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운영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고
기부자에게 감사 서한문 및 감사장 발송, 그리고 유공시민과 직원에 대한 표창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기간은 연중이고요. 사업 규모는 10개 사업 8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추진 결과 12개 사업을 수상을 해서 3억 9,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하고요. 2016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공동협력사업 관리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고 4월 중에는 부서별 목표 설정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며 7월과 9월에 추진사항 보고를 별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선정된 사업별 불리한 그 지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서울시 사업주管부서에 건의해 주시고 부서별 전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그 직원 교육 계획입니다. 그 현대 사회의 그 복잡하고 타기한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행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치 패러다임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자 3월 15일 08시부터 09시까지 12층 대강당에서 6급 이상은 필수이고요. 희망하는 전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 협치, 혁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시 협치자문관인 유창복 자문관이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13쪽입니다. 건축과장이 독산 이동 복합청사 설계 공모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그 독산 20m 도로길 독산로 179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또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2,700제곱미터로 건립하겠습니다. 공모 기간은 그 2월 중에 서울시 기술심사와 자치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토지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검주 중으로 공모를 하여 50일간 공모를 거쳐 4월 중에 용역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모 방법은 일반 공모가 되겠으며 참가 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모 신청서와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당선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문가 5인 내지는 9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4월 설계 계약을 하고 금년 10월 중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옥직과장입니다. 배짱이 유아숲 체험장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짱이 유아숲 체험장은 독산 4동 금천체육공원 배드민턴 체육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참여 대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린이집 19개소와 유치원 1개소가 요일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토요일은 가족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은 운영교사 2명을 채용하여 놀이와 체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 예산은 구 주민 참여 예산과 시비를 합하여 5,2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월에 운영교사 2명을 채용하였고 이용 기간은 30개 기관이 신청하여 공개 추첨으로 20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3월 2일부터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5쪽입니다. 도시안전과장이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금천구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의한 것으로 추진 배경은 시설물의 노후와 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고령자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의 지속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 공공기관에서 민간 부문까지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진단으로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단 기간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진단 주체는 전 시설관리부서로 구조 분야인 건축물, 시설 등은 자체 점검 및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비구조 분야인 법, 제도 개선 등은 안전 기준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 조치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 보강 필요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조치하며 점검 후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 안전 진단 또는 정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주요 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며 홍보 마케팅과에서는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의 안전대진단을 홍보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각종 행사 및 교육 개최 시에 안전대진단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6년도 성과상여급 지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직원과 퇴직자 포함 1,143명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일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지급 시기는 3월부터 매월 급여 지급일에 분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급 등급별 인원 비율, 지급률, 평가 등급 결정 방법 등 직원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지급 일정입니다. 이달 중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급 단위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재무과에서 개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된 주요 내용은 성과상여급 지급 시기가 일시금 지급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성과상여급 관련 부정행위 등 비사항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지급률 및 평가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2016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계획입니다. 시험 일시는 2016년 3월 19일 토요일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입니다. 서울시 선발 예정인은 1,310명이며 사회복지직 1,209명, 기술직 10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시험장은 문일고등학교 22개 교실에서 660명이 응시하겠으며 응시 증렬은 사회복지 9급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시험감독관 46명, 본부요원 34명, 총 8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시험감독관 교육은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기획상황실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시험장 설치는 3월 18일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공사 및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시험 근무자 편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종합정사 방화 및 직원 테러와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관련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지난 2월 15일 주민 투신 사고, 2월 18일 민원인 난동 방화 사건, 날짜가 오타가 났습니다. 2월 25일 민원인 직원 협박 경찰 연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열린 정사로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함에 따라 인위적 재난 등 각종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7층에서 12층까지의 본관 서측, 대피 통로 미설치로 화재 시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최근 들어 업무 관련 민원인들로부터 직원 신변 위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급성 정도를 감안하여 사안별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1단계 우선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청사 안전 분야입니다. 청사 동서측 발코니 출입문을 2월 16일 임시 폐쇄 조치하였고 비상시 엘리베이터 자동 정지 등 작동 상태를 2월 25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비상 방송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 바 화재 경보기 7개소, 스피커 16개가 불량하여 2월 25일 조치하였습니다. 이때 점검을 한 내용인데요.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해당 층하고 바로 위층이 화재 기계음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보안 취약 지역 CCTV 유치 변경과 위기 상황 대비 안전용품을 종합 상황실과 우리 행정지원과에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타 부서도 조만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호를 위해 2월 23일부터 복지지원과 7층에 청경을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서 7층 부서 간 칸막이 공사, 별도 상담실 설치, 민원인 출입 통제 시설은 3월 중 부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직원 신변 보호와 청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청사 출입 통제를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단계 검토사항입니다. 청사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위기 대응 체계 정비 및 대피 요령 등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걸쳐 청사 서측 5층에서 12층 발코니 화재 피난 시설을 개선하고 옥상 및 발코니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자 통제 시스템 구축 및 안전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SNS, 카톡방 등을 활용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가상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각종 교육 시 직원 안전 교육과 소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청사 통제 안내 근무 직원은 근무 요령을 숙지 후 근무에 임해 주시고 전 직원 소방 교육 및 가상 훈련 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청사 자유방위대, 자유소방대 임명 직원은 개인별 임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안전과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행정과장이 2016년도 세번맞이 대청소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3일 수요일 07시부터 08시 30분 약 1시간 30분 동안 관내 전 지역에서 크림마을 봉사단 그리고 직능단체 및 주민 등 800여 명이 청소 행사에 참여합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보돈 및 시설 및 물청소를 실시하여 겨우내 찌든 때를 말끔히 제거하겠습니다. 취약 지역 청소 및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지 및 주민 자율 청소 참여 캠페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범 행사 등 음향시설 지원과 그리고 홍보 마케팅과에서는 소식지 및 일간지 등에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참고로 구 시범 행사는 같은 시간 금빛공원에 직결한 후에 시흥대로와 주요 이면도로 중심으로 청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진과장이 직원 건강관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여 개별 건강 상태를 인지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검진 일정은 구청은 3, 4월, 동주민센터는 4월, 5월에 인원 파악 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검진 방법은 구청 직원은 층별 복도에서 출근 후 검진을 실시하고 동주민센터는 일정을 홍보 후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내용은 대사증후군 5대 위험인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또 흡연자는 금연 상담을 병행하여 보조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그 우울감 척도 등 심리 상담을 통하여 유소견자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연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청은 일정을 지금 현재 직원들 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파악한 이후에 일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3월 말경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가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운동교실 등과 연계해서 6개월 후에 재검진을 실시해서 개선 정도에 따라 평가한 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행정지원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측정과 관련하여 직원 체력왕 및 체력 개선왕을 선발해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연 성공 직원에 대해서는 힐링 여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에서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기 사용법을 부서별로 순회하여 교육할 예정이오니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국별주요 협조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2030 금천발전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금천발전 중장기 사업을 부서별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수는 총 212개로 분과별 국별 정책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18일까지 부서별로 검토를 한 후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주시면 4, 5월 중으로 금천 비전위원회 자문을 받고 5, 6월 중으로 부서별 자문 결과를 검토 및 보완하여 6월 중으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으로는 전 부서에서는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3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 희망지 주거재생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지 개념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정 이전에 사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하는 지역으로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가 쇠퇴하였으나 잠재력이 있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역사, 문화, 인적 자원 등을 발굴, 활용하여 경제,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상반기 실시한 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내년 초에 이제 선정이 되겠습니다. 희망지 사업 대상 지역은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공동체 회복이 시급한 곳이나 주민소통, 모임활동 등을 통한 물리적 지역 문제 해결이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적 확립을 위한 주민활동이 있는 지역, 육아교육 등 주민 모임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물리적 공간 지원이 필요한 곳, 주차장 쓰레기 집수리 등 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곳이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주민 10인 이상이 지원 조직하고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면 금년 5월에 희망지가 선정되고 하반기에는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내년 초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도시재생 사업, 10만 미만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은 개소당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활동가 포럼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센터에서는
희망지 제사 제안서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 주민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각 부서장님들은 그 도시재생 활동가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자치과에서는 사회적 경제센터나 마을 기업 등 지원 조직이 동사업에 적극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16년도 반갑다 금전 에코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는 7,500명을 대상으로 운영 횟수는 200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90% 정도가 예약이 됐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장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우리 금천 에코교실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를 대상으로 한 금천 에코센터 탐방, 그다음에 초록방주 탐방, 안양천변에 실시하고 있는 한내 탐방, 그다음에 각 그 교육시설에 찾아가는 기후교실,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초, 중, 고 유아를 상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청소년 교육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그 강의실 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그 재활용 체험장이 자원순환 분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정직과 남복심 생명존중팀장이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 및 2016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팀장 남복심입니다. 네, 보고 순서는 추진 경과, 우리구 분석 현황, 주요 추진 내용, 2016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2013년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1억의 그 시비를 보조받으면서 보건소에서 직접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구 분석 현황입니다. 2014년 전국 17개 시도별 자살률을 보았을 때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강원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였으며 우리구는 28.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별 자살률을 보았을 때 중랑구가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8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자살률을 예방사업 추진 목표는 2018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0명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민간협력체계 구축, 고위험군 발굴 관리, 시도자 관리 및 2차 확산 방지, 생명존중 문화 조성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건강증진과 생명존중팀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 사업은 구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단장님이 되시고 8개 부서와 5개 유관기관으로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에 고위험군 발굴에 힘써주시는 10개 동주민센터와 주민들로 구성된 생명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141개소의 그 마음 나눈 체인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생명존중위원회를 2015년 11월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금천구 생명존중위원회의 역할은 자살 예방 사업
계획과 평가 시 자문을 하고 사업 수행 시 협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 고위험군 발굴 부분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하여 생명존중센터 내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은 임상심리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2014년 273건 상담을 진행하였고 2015년 998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하여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자살 예방 사업에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서 생명지킴이 교육이 40%를 차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이라고 합니다. 2018년까지 우리 구 인구의 1%, 약 2,500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2015년까지 약 2,00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에 의한 의뢰 건수는 2014년에 96건, 2015년에 249명이었습니다. 마음나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이웃을 발견하여 생명존중센터에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원, 약국, 미용실 등 141개소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 건수는 2015년 4건이었습니다. 마음건강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공 13단지와 벽산 2단지, 6단지 임대아파트 대상으로 2,336명을 조사를 완료하였고 자살 고위험군 197명, 우울 고위험군 371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전수조사 자료는 자살 위험성 관련 상관관계 분석을 한 후에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통계 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살 예방 TF팀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부분입니다. 준사례 관리자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8주의 사례 관리를 합니다. 8주의 사례 관리 후에 정상군은 퇴록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게 하고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관찰이 좀 더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준사례 관리자와 1대1 매칭을 합니다. 2015년에는 25명 매칭을 하여 408회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도에는 30명을 매칭해서 547회 방문을 하였는데 2015년도에 실적이 더 작은 이유는 준사례 관리자가 지금 15명인데 2014년도에는 20명이었습니다. 5명이 활동을 중단해서 좀 실적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2회기 12회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마음치유 힐링 캠프를 시그나 사회공헌재단과 연계하여 1박 2일 진행을 하였고요. 회원 상조 연계하여 죽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힐링 텃밭을 운영을 하여서 1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자살 시도자 관리 및 2차 확산 방지입니다. 자살 시도자 응급 대응,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 시도자 의료비 지원, 자살자 유가족 관리를 하였습니다. 자살자 유가족 관리는 2015년 3명 하였는데 자살자 유가족 관리가 적은 이유는 자살자 유가족들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5년 TF팀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지원 56명에 대하여 2천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158명 연결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홀몸 어르신 친구 만들기 56명을 진행하였고 여성보육과 자살 고위험군 20명 상담을 관리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8명을 연계하였습니다.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공공일자리 제공 15명,
민간 일자리 제공 일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 아동 집단 상담 117명을 실시하였고, 마을자치과에서는 통장 생명지킴이 양성 354명, 고위험군 힐링 텃밭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방문간호사, 노인 우울검사 5천여 명을 실시하였고, 자살 고위험군을 17명 연계하였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입니다. 자살 예방 라이프 콘서트를 2015년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천문화행동가 자살 예방 행동 포럼 라이프와 연계하여 1회 실시하였는데 6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대를 활용하여서 7군데에 사업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상담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마을버스 승차대에 그 포스터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2015년까지는 7개소에 홍보를 하였는데 2016년 24개소를 추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발굴된 고위험군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1:1 상담 및 자원 연계를 하고 텃밭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텃밭 상담실은 주공 13단지와 벽산 2단지에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고위험군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고위험군 상담을 한 결과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좀 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자원도 연계하지만 좀 더 그 영적인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발굴 강화입니다. 생명지킴이는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마음나는 체인점을 확대하고 관리 강화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보셨듯이 실적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시도자의 경우, 자살 시도자의 경우 약물 복용이 많았는데 현재 약국이 12개소 들어와 있고, 또 자살자가 자살 전에 병명 없이 병원을 전전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 의원이 13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과 병원을 좀 더 확대할 방안입니다. 그래서 약국과 의원 미용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동네 슈퍼와 고시원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업을 하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러기가 힘이 들어서 일일이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발굴 부분에서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3개월 이상 체납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플래너가 1차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차 상담을 하실 때 자살 고위험군이 발굴이 되면 생명존중센터에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가정 문제가 있는 주민 관리입니다. 자살자 중에 그 정신가정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고 하는데, 이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주민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신규 등록을 하러 동주민센터에 오실 때 그때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를 해주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주민센터에서 바쁘실 텐데 협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신장애인이 도끼를 휘두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응급 입원이 진행되었었는데 동주민센터나 지역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이거 어디에다 연락해야 될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을 불러서
응급 입원을 진행을 시키시면 병원에서 저희한테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고위험군 발굴 방안입니다. 복지관 노인 돌보미를 생명 지킴이 교육을 시킨 후에 관리 대상자 중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방법을 저희가 교육시키고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생명존중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사례 관리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계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힐링 프로그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콘서트를 작년에 1회 실시하였는데 올해는 일반인과 청소년을 구분해서 2회 실시할 예정이고 금천문화행동, 자살 예방 행동 포럼 라이프, 금천구 여성연합회와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빠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음건강평가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이 4, 50대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통한 4, 50대 아빠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천중학교와 동일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TF팀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고위험군 의뢰자 긴급 지원을 할 것이고 통통희망나래단에서는 고위험군 발굴 의뢰, 통통복지 콜센터 상담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홀몸 어르신 고위험군 발굴 의뢰, 홀몸 어르신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관리를 할 것입니다. 경제 일자리과에서는 고위험군 의뢰자 일자리 제공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는 힐링 텃밭 운영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통장 생명 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한 동향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방문 간호사를 통한 노인 우울 검사 및 고위험군 발굴을 의뢰하겠고 육체적 질환자 중 고위험군 발굴하여 생명존중센터에 연계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자 응급 대응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유가족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금천구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생명존중 팀장님 열정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자살 예방 사업이라는 게 여러 부서들 협력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모든 부서장님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행정의 모든 행정 역량이 집결된 그런 어떤 지표가 자살로 나타난다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협업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해주셨고 그리고 자살에 대한 현황, 실태, 원인 여기에 대한 뭐 좀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제 처방까지 해서 계획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느 정도 탄탄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해야 될 거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처방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 관련해서 차질없게 상담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가안전 대진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여러 부서들이 이제 해당되는데 차질없게 좀 수행을 해주시고요. 특히 지금 해빙기 안전관리 점검을 현재 2월 11일까지 해서 47개소의 위험관리 대상이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47개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금 주 1회 정기 점검하도록 돼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비가 오거나 기온이 상승해서 재난 위험 징후가 발견될 때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에서는 즉각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다음에 정밀 점검, 보수 보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그 부구청장 회의 때도 행정이부시장이 특히 당부했던 게 굴착 공사가 이루어지는 소규모 건축 공사장이 많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 신문 보도상에 그 동작구에서도 얼마 전에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해서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점검하고 복명하고 해서 그런 체계를 유지해 달라.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을 받았는데 그 아마 아내 되는 분이 뭐 일을 해서 탈락 대상으로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청장님께서 이 얘기를 그 전에 하셨고 해서 아마 지금 하고는 계실 텐데 기초생활 수급 받다가 탈락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일단 이분들이 그 기존에 매달 받던 지원을 못 받게 돼 버리면 어떻게 보면 생활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이분들이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생활 지원 방안들 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매뉴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3월 18일까지 아마 보도상 적치물 뭐 이런 볼라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철제상과 관련해서 현장을 좀 보려고 걸어서 시흥 3동 이면도로를 걸었는데 보도도 좁은데 보도 가운데 그 뭐죠? 그 텃밭 상자 같은 상자들이 그야말로 도로 가운데에 떡 있어서 보도상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전수조사하는 김에 좀 이면도로 보도상에 그야말로 우리가 만들어 온 적치물 같아요. 아니면 뭐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 참여 사업으로 돈을 따서 뭐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적치물에 대해서 좀 그 보행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생명존중팀 그동안에 많이 쓰셨고요. 하여튼 전 부서가 관심 갖고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살을 예방하는 거나 뭐 재난을 예방하는 거나 뭐 이런 예방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매뉴얼과 무슨 뭐 조치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치밀한 계획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그리고 잘 짜셨는데 이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촉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 줄 거냐. 그래서 남의 부서 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 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는 복지 관련 부서는 부서대로 또 교육 관련 부서는 부서대로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그리고 사람을 예민하게 바라봐야 그런 것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좋은 실천 계획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써주셔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겨울이 굉장히 추워서 땅이 많이 얼어서 이제 해빙기 여러 가지 사고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예방 관련 사업에서는 그냥 의뢰 해마다 해왔던 것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마시고 특별히 더 관심 갖고
두 눈으로 두 발로 더 열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체로 방금 부구청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환기에 대체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대로 쭉 버텨나가거나 앞으로 더 좋은 상황이 생기면 그 기대치를 갖고 쭉 살게 되는데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삶이 갑자기 좀 꺾이게 될 때 대체로 우리 복지 정책이 법과 규정대로 돼 있어서 이 전환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기에 더 관심 갖고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청사 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위험한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연이어서 생겼습니다. 누가 시를 썼는데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예전엔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랬는데 요즘은 아무 일도 안 생기길 바란다.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 2월 중순부터 사실은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을 쭉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럽게 큰 재난으로까지 번지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어쨌든 우리가 이런저런 비상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비상 상황이 되니까 별로 적절하게 행동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그런 긴급한 화재 사건에서 우리 대피로나 실제로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구조물들이 없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가급적 신속하게 적절한 방식을 찾아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조속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아마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 단순히 통제하기 위한 통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언론에 보도되면 모방범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직원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좀 근본적인 대책이 찾아질 때까지만 같이 좀 감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 명예퇴직한 직원이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두 차 반복해서 부탁드리기도 했고 또 보건소도 오늘 계획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직원들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건강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가족과 그리고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건강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이 조금 더 건강 관리에 좀 관심 갖고 해주시고 특히 간부님들은 직원들의 육체적인 건강 관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관리까지도 관심 갖고 직원 한 분 한 분을 자기의 후배로서 더 잘 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이 6월 달에 쭉 터지면서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돼서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전체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신나를 뿌리고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방화범 앞에서 사실은 전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정말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흉기를 들고 신나를 뿌리고 방화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도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열심히 막아주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제가 더 반성한 거는 우리가 2월 25일 날 이제 테러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부르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그냥 막을 생각만 쭉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특히 복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정말 용감하게 자기를 테러 위협을 가했던 그 당사자와 그 가족을 그 다음 날 바로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본연의 업무라고는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러 위협을 당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방문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금천구가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좋은 성과들도 내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어쨌든 직원 여러분들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동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잘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더 가족같이 서로 위하고 함께하는 그런 좋은 직장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직원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고 이제 새 봄 맞아서 더 활기차게 일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월 학대가 매를 마치겠습니다.